을 깨먹으신 건가요? 네, 드론을 해먹은 게 접니다. 파괴왕. 네. 언제까지 드론이 운영됐던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깨진 거예요? 촬영 한 4, 5일 정도 됐을 때 초반에 저희가 20박 21일 다녀왔는데 촬영 초반에 이렇게 제가 해먹고 그걸 또 수리하겠다고 본드 같은 걸로 붙이고 그래서 카메라가 또 막 떨리면서 이렇게 촬영 겨우겨우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오늘은 운동화를 안 신으셨네요. 풀 세팅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종훈 저자님부터 일단 준비된 질문 몇 개 하고 플로어에 청중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종로드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떠나게 된 이유랄까, 계기, 그렇게 좀 설명해 주시죠. 아까 영상에 좀 나왔지만.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17년 12월에 굉장히 귀한 사진을 한 장을 봤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현역 대통령 중 최초로 저 충칭의 연화지청사의 백범의 계단이라고 명명된 그 계단에 대통령이 현 정부의 내각 요인들과 애국지사들의 후손들과 함께 그 백범 계단에 서가지고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 1945년 11월 23일 날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내각 요인들이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환국하는 그 장면이랑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몰랐을까? 나는 왜 저곳을 설 생각을 안 했을까?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작년 2월에 북한 선수들이 평창에 오는 걸 보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 제가 현장에서 이제 북한 선수들을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곳에 서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김종훈 기자님은 오마이뉴스 기자이신 거죠? 예, 오마이뉴스가 시민 기자가 있고 전업 기자가 있는데. 네, 저 지금 시민 기자를 하다가 네네. 저는 지금 오마이 TV에 있다가 지금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로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교진 PD님, 정교진 PD님은 어떻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김종훈 선배가 저한테 선배인데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자리였었나? 네. 그때 이제 모든 일은 다 술자리에서. 네, 그래서 여기도 술 먹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이벤트가 생각 들어서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어요. 네. 근데 책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긴 영상을 편집한 건 처음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원래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방송팀 영상 취재 기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스나 이런 국회에서 일어난 일들 오마이뉴스의 영상 취재 기자? 예. 네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크게 긴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되게 힘들었어요.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김혜주 기자님이신 건가요? 네, 맞아요. 네네. 어떻게 이걸 참여하게 되셨는지? 저는 원래부터 그냥 종훈 선배랑 2인 1조로 현장을 나갔어요. 이렇게 영상 취재 제가 촬영도 하고 편집을 하고 선배가 취재 영역을 막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뭔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한 2인 1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배가 이런 거를 기획 중에 야, 이 사진을 봐라. 가고 싶지 않냐? 막 저한테 이렇게 되게 들떠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죠. 그래서 야, 이런 거를 기획하고 있는데 너 갈래? 그래서 저는 되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선배 가면 가야죠. 이제 이렇게 던지. 사수였구만. 사수. 그럼 선배 가면 가는 거죠. 그래서 평창 올림픽도 이렇게 같이 취재를 다녔는데, 근데 저도 그때 평창에서부터 저도 마음이 좀 동했던 것 같아요. 북한 선수들을 보고 이러면서 나도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호기심을 갖고 나도 진짜 이 사진 속에 이곳에 한번 나도 서보고 싶다. 내가 쫓아가고 싶다. 그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보니까 오마이뉴스 직원분들이신 거고, 기자분들이고 이분만 아니에요. 이분은 이제 공개 모집으로 참여하신 분인데 어떻게 참여해 주세요? 좀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이제 원래 김종훈 기자님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기사를 이제 많이 읽고 있었던 이제 시민인데, 독자. 네, 독자인데 이제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이거는 내가 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되게 모집한다는 게 어디 올라왔어요? 오마이뉴스에 올라왔어요? 아니요, 어디서 개인 보신 거예요?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페이스북에. 네, 제가 페이스북이 중요합니다. 패치를 많이 내주세요. 김종훈 검색하세요. 지금 검색해서 친구 신청하세요. 이미 5,000명 넘어갔나?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때 장기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차도 다른
남미에서 급하게 막 남미에 있다가. 네, 남미에서 이제 막 써가지고 지원서를 써서 이제 제출을 해가지고 회국 메시지로 보냈나요? 아니요 아니면 이메일로 이거?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함께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몇 대 1이었나요? 아 그래요? 아 수십 명, 그 수십 대 1을 뚫고. 아,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아 제가.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중국어를 아니 아직 마이크 갈 때가 아니야. 중국어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중국어 전공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잘하는 건 아니고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네. 중국에서 학교를 1년 반을 다녔어요. 아, 그게 유학생 출신이구나. 네네. 아, 그래서 어쨌든 신청을 하셨고. 그러면 그 외에 딱 필요한 직업이 있으신 건 아니에요? 아직 학생이세요? 아 제가 그때 이제 막 졸업을 하고 아, 이제 여행을 갔다가 이거 이제 들어와서 이 프로젝트 하고 네, 지금은 취준생입니다. 노는 게 먼저다. 취준생이지. 세계 일주 다녀오고 취업해야지라고 생각하신. 내가 이때 아니면 언제 다녀오리? 뭐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 이렇게 여행 질문은 좀 이따 일단 소개하고 좀 이따 플로우 시간 드릴게요. 이렇게 여행 다녀오신 분들 보면 제일 궁금한 게 돈이잖아요. 돈. 도대체 쟤는 돈이 어디서 나서 다녀온 거야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든 거야. 이게 제일 궁금한 사안인데 우리 김종훈 조자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네. 비용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예, 돈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2천만 원 들었습니다. 아, 근데 뭐 인원이 많고 네, 그 2천만 원이 든 이유는 장비비가 500만 원 정도 아. 대여를 드론을 비롯해서 네. 카메라 물론 장비, 금방 깨먹었지만. 마이크 나중에 수입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 뭐냐면은 제가 이 기획을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대한민국 100주년을 바라보고 기획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99주년에 문체부에서 기획 취재 공모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획안을 내면은 그에 따라서 이 취재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걸 딱 2월 달에 봤던 겁니다. 북한 서술을 보면서 그 기획안이 올라오는 걸 봤고 될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은 안 될 거라 말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될 것 같더라고요. 기획안을 디테일하게 짜가지고 내보냈더니 총 2천여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서 중국까지 갔다 오거든요. 나라 돈으로 갔다 왔군요.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다녀오신 겁니다. 네, 기본은 그렇지만 네. 기본은 저희가 20박 20일 동안 중국을 다닌 그 금액은 네. 나라 돈으로 간 게 맞는데 네. 사전 준비 과정이 쉽지 맞아요. 않았어요. 사전 답사 여러 번 가셨어요. 사전 답사 여러 번을 혼자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 갔다 오고 나서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임정노조 4천 기록을 쓰기 위해서 대만과 일본의 추가 취재를 갔다 왔습니다. 다녀왔어요. 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여행 계획을 비슷하게 짠다고 하면 다 2천만 원이 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어느 정도 예산을 예상하면 됩니까? 여러분 제가 그 책 한번 보시겠어요? 초반부에 보면은 이 책을 왜 만들었냐? 여러분 이 컨셉이 여행서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가실 수 있도록 마련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코스별로 저희처럼 20박 20일을 다 가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별로 3박 4일, 동부라인 코스 5박 6일, 그 다음에 상하이부터 창사까지 가는 코스, 전체를 다 보는 코스를 한 6가지, 7가지로 나눠왔어요. 심지어 일본 번외편까지 나눠왔습니다. 3박 4일로 갈 수 있는. 다만 여기 얼마가 드는지는 제가 적확하게 쓰진 않았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머무시는 숙소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책의 컨셉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내가 갈 수 있는, 혼자 갈 수 있는 방법에 주안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다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오마이뉴스도 원래 최초에 저희 대표, 오 대표가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100주년이 접어들면서 최근에 오마이뉴스 이름으로 가자는 내부 결정을 지금 현재 거의 진행을 했고 현재 지금 덴마크에 가 계신데 돌아오면 아마 올 4월부터 해서 올 여름 특히 오마이뉴스와 함께 떠나는 임시정부 투어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A 코스, B 코스로. 오마이 여행사. 네. 기존에 아시다시피 오 대표가 덴마크 무슨 해외여행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거기서 같이 연계를 해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올해 진행을 한다고 저한테 최근에 코스를 마련해 보라고
저한테 지시를 제3자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조만간 그것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산은 갖고 좀 싸게. 예, 싸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종로드를 직접 걸어보면서 뭐 느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영상에서 계속 우리가 그걸 봤지만 이렇게 다녀와서 특히 그 취재진들은 뭐 당연히 본인들이 그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또 이렇게 통역으로 참여하신 한솔 씨는 좀 느낌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종로드를 직접 걸으면서 느낀 거, 그리고 생각이 바뀐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솔 씨부터 먼저. 저는 이제 참가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큰 관심이 기자님들처럼 큰 관심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부족한 걸 알고 저도 좀 더 배워보고 싶다는 그런 취지로 참여를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갔다 오니까 더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몰랐던 거는 알았지만 막상 보고 나니까 이만큼이나 몰랐구나 이런 게 더 깊이 와가지고 반성하게 됐고 관심을 되게 가지려고 하는데 사실 주위 환경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쉽게 관심을 가지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주변 환경에 그런 식으로 팔로우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뜨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관심을 지금 요즘은 이제 억지로라도 가지려고 하고 있고 책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관련 서적 같은 것도 읽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작은 한 사람이지만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김혜주 기자님, 박예화. 네, 저는 촬영과 뭐 편집을 하긴 했지만 저희 여행 컨셉 자체가 이 청년이 걸어보는 이렇게 임시정부의 발걸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서 막내이자 뭐 사고뭉치였죠. 그래서 저도 많이 몰랐어요. 가기 전에도 많이 갔다 온 지금도 많이 모르지만 근데 그곳에서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 그냥 갈 때마다 눈물이 많이 났고 돌아와서도 뭐 그냥 영상을 보면서도 많이 눈물이 났고 그냥 지금도 사실 문득 그때를 생각하면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당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도 그렇고 그냥 아까 영상에서처럼 우리가 현재를 사는 우리가 진짜 독립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닌데 정말 그냥 얻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 생각의 변화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청년으로서. 그래서 저도 많이 몰랐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더 많이 알려서 조금 더 같이 공부하고 싶고 그런 마음의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PD님. 네, 일단 저는 거기서 이제 몰랐던 사실들을 계속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모르는 게 무지가 큰 죄구나. 그래서 이제 제 위치에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나의 그 직업이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지에 대해서 갚을 게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 위치에서 영상을 잘 찍고 잘 연출하고 이걸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가 이제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거를 좀 더 열심히 관심 가지고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김종호 기자님은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좀 바꿔서 그 임시정부라는 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 아까 원전 폭탄 두방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김구 선생님은 어쨌든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를 안 하셨고 그래서 사실 이상만 정도가 등장하는 걸 방조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해서 정권을 이렇게 가졌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보수 세력이 인정하지 않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건데 임시정부가 우리 역사와 또 우리 국민들에게 끼친 영향을 좀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고난이도 질문. 그러게요. 이건 예상치 못한 질문인데 적어준 건데 뭘 적혀 있어 내가 안 본 질문 같은데요. 제가 준비하지 않은 답변인데
여러분 그 책의 뒷페이지 제일 마지막을 보면은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아니요, 거기 말고요. 이게 그냥 책 제일 뒤. 제일 뒤. 그냥 쭉 제일 뒤. 제일 뒤요. 뒷면. 책 뒷면입니다. 뒷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카피 문구로 이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정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충칭 연화지청사에 가서 방명록으로 남긴 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과연 우리의 뿌리가 어딜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시작점을 아는 순간 우리가 과연 어디서부터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만들어졌는지 그 시작점을 아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뭉클한 감동이 이 밑에서부터 쭉 차올라요. 이거는 제가 감히 몇 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려움이 있어요. 내 시작점을 아는 순간, 내 탄생의 순간을 아는 순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이 얼마나 보람차고 뿌듯한지 확 느껴지거든요. 그걸 여러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임종로드를 걷는 순간 나도 모르는 순간 확 채워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플로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적어둔 게 있긴 한데 이건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네. 자, 플로어 질문. 네,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종수라고 작가입니다. 제가 좀 빠진 데 중에서 좀 의문이 되는 게 부흥공원에 빼셨는데, 거기가 의료단원들이 많이 다니시던 그 프랑스 조베네 공원인데 그 공원이 빠진 게 좀 시간이 없어서 그러셨는지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가 아까 중국말로 망명정부라고 누가 얘기를 했나 도망정부라고 분명히 제가 도망정부라고 얘기했는데 좀 편집을 할 때 좀 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물론 저기 번역은 거긴 망명정부라고 하긴 하셨는데 분명히 도망정부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왕이면 일본은 또 갔다 오셨는데 일본을 물론 교토 같은 데는 뭐 좀 가격이 편한 데인데 가나자와는 힘들거든요. 그건 좋은데 이왕이면 가까운 데 많이 가는 도쿄 있잖아요. 거기 뭐 이봉창 이사 이적대라든가 이치가야 형무소 자리라든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음 한번 좀 두셨으면. 저는 이제 고은시 사건 이후로 이제 지금 KBS 공채하고 저는 22년간 이제 외국을 넘나들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교육부 작가가 됐는데 이제 이번에 시하고 스펠이 12작품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런 발원지가 정말 저는 단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지만 현재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SNS라든지 컴퓨터 이런 SNS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제 돼서 잠시 기다림과 참음과 그래서 제가 아시는 기자분이 그러셨어요. 우리는 다시 원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여기 북콘서트 제가 정말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 문체부의 공채 제가 정말 저희 그 도종환 저희 초대 한국 작가의 소속인데 지금 고은 선생님이 이렇게 참관을 하시고 지금 불멸지 않게 최영미 씨랑 해서 제가 그랬어요. 최영미 색을 들어서서 영감의 등을 치고 뭐 미라고 어디 서서 이제 국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좀 우리나라 발원지에 대해서는 좀 더 명맥히 우리 여기 오마이뉴스 그 기자님과 우리 PD 선생님과 공대 선생님과 드론을 깨 드신 그 우리 선생님 네 분을 제가 인맥을 이어서 정말 아름답고 주옥 같은 우리 정말 단군 신화에 못지않은 길을 하면서 멋진 글을 쓰고 우리 교과서와 함께 열심히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너무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뒤에 이제 우리 그 우리 유공자들이 있지 그 인맥과 발자취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순환과 외부의 침략과 그게 있었는지 저는 항상 가방에 항상 이렇게 많은 신문지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도망이 아니라 그냥 패션이었으면 좋겠어요. 도망은 뭔가 끌끄러움이 있어서 몸을 피하는 거고 그 촬영 과정에서 몽골한테 저도 이렇게
문구 하나가 이제 시어에서는 동시가 되고 시조가 되고 그거 문맥 하나 단어 하나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글을 현 세대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20대들 되게 무서워요. 막가파이지만은 정말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40대 길을 접어들었지만 이제 중반에서 끝나가는 기점이지만 이게 언어라든지 쓰는 거를 상당히 저도 불편해하면서 이게 관계 맺어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저는 현재 이제 경기도를 이제 떠날 그거거든요. 이게 사람들하고 부딪힘, 사람들하고 부딪힘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며 우리 도조관 우리 문화부 문체부 장관님 교육에서 저희 그 오마이뉴스 많이 지원하도록 제가 다시 한 번 더 박수를 보내며 지원하도록 제가 지원금을 많이 이렇게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한감이신가요? 강경만입니다. 하는 일은 공인노무사인데요. 대학교 때 이제 사학과 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인정이라는 게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사학과 중에 국사학과를 나오면 인정이라고 한 것이 한 2줄 정도 나와가지고 시험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 당시는 사학과 나오면 가는 길이 좀 먹고 사는 게 어렵다고 해서 뭐 법도 하고 뭐 고시공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 이제 자아를 찾아보니까 김종훈 기자가 여기 책에다 보면 함께 걸으면 길이 된다. 그 사마천 사기에서 나오는 길인데 동의합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정로드 4,000km를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뭐 기획 취재라면 기획 취재고 아니면 김종훈 기자의 그 상상적인 그 아이디어에서 이렇게 발생한 걸로 시작해서 왔는데 두 분 이렇게 같이 가가지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설민석을 능가하는 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이게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거든요. 올해 100주년이라고 해서 이게 오마이뉴스에 썼다면 이건 잘못이에요.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저 젊은 들어올 때 이름은 김혜주 기자님 조금 이게 울면서 이런 게 제 가슴에 이렇게 저도 이제 왔는데 앞으로 이게 발전할 때 우리가 합쳐서 함께 가야지 뭐 책 장사하려고 뭐 이거는 안 됩니다. 꼭 그 대신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해서는 다 사도록 하고 꼭 그거를 오늘이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가고 1948년 건국절 문제는 이 책으로 인해서 희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은 여기에 나온 여러 애국지사들의 걸음을 쫓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장소들을 비롯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디를 집어넣어야 되나. 그리고 제 스스로의 고민 지점도 있지만 여러 애국지사분들의 후손들을 만나고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조금 더 특히 이 책을 좀 더 처음, 그러니까 임시정부라는 이름 자체를 아예 처음 듣는 청년들에게 가장 상징적인 공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어디가를 고민을 하다가 임시정부 루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책을 이렇게 쓰게 됐고, 그리고 김원봉 장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의열단이나 김원봉 장군이나 조선혁명 간박교 그 생도들의 그 걸음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더 욕심을 내가지고 다큐에 넣은 거고, 그리고 책에도 그렇게 넣었던 거고,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프로젝트는 가나자와 같은 경우는 유니사의 마지막 한 달을 추적하다 보니까 가게 된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약산로드와 그리고 일본에서의 임정로드 일본 편을 개인적으로 또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 취재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과 함께 가게 될지는 저도 의문이지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보실 때 좀 부족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을 텐데 저도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말씀 주신 내용들 더 반영하고 할 수 있도록 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 제가 어떻게 막 뭐가 하겠다 이렇게 하고는 못 하겠는데, 저는 각자의 위치에서 조금씩 하나씩 알아가고 알려가고
한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 지금 빛내주신 분 중에 저 뒤에 지금 우리 차영조 선생님 계신데 우리 차리석 선생님 아드님이세요. 그 책을 보면 나오는데 예, 잠깐 앞으로 좀 오실게요. 모시겠습니다. 그 임시정부 요인이셨던 차리석 선생님의 실제 아드님이시고 예. 지금 그 우리 효창원 그렇죠. 효창원을 지키고 계신 우리 솔직히 우리 차영조 선생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면 생계가 망한다라고 할 때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솔직히 몰랐어요. 차리석 선생님의 이야기는 제가 임시정부를 추적하면서 그 거기에 이제 특별판으로 임시정부를 지킨 마지막 파수꾼 3분 해가지고 차영조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적었는데 몰랐어요. 차영조 선생님의 존재 자체를 저는 몰랐는데 작년에 이거 우리 영상 제 관객 가이드를 하는데 그 자리에 오셨더라고요. 그때 처음 뵌 건데 이런 분들을 이렇게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저는 제가 하고 알리는 제 역할이라고 저는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알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까지 다시 한번 해주셨고 아까 선생님 오기 전에 선생님 아까 만나면서 제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렸어요. 얼마 전에 우리 차영조 선생님 관련해서 기사 하나를 쓴 적이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애국지사분들의 후손이 이 대한민국 100년에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좀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좀 말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흔쾌히 추천을 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사가 나오면 많이 좀 봐주시고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께 오늘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곳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우리 제작진으로부터 바보 주막이라 그래서 이름을 해피를 왜 바보 주막을 가 궁금했는데 척 들어와서 봐서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올 때 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방을 꽉 채우고 계시고 옆에 보니까 32분이 여기 다녀가시며 사진 찍고 차표를 남기셨는데 32분 중에 제가 반 정도는 같이 앞서고 대화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늦게 알았지만 내가 올 자리에 왔다 했는데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쩌면 다 그렇게 인격자십니까? 이 세상에 비인격자, 비양심가 염치 없는 놈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여기 오신 자체부터가 의식해서 오셨겠지만 저는 뭐 관상은 볼 줄 모릅니다만 인격자 독립정신을 이어가실 분들만 왔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저는 이 효창공원에 임정유 유인이 4분이 계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범 김구가 계시는데 백범 김구 선생님보다 더 먼저 대한민국 임정부를 수립을 했고 주석을 먼저 오셨고 먼저가 아니라 대표를 7번을 오신 이동영 선생님 묘소가 있고 그 옆에 제 삼친 차직선 선생님 묘소가 있는데 이 두 분은 다 중국에서 서호 선생은 39년도에 기강에서 돌아가셨고 제 아버지는 45년 9월 9일날 8월 10일날 광복돼서 임정부가 귀국 준비를 하는 그 작업을 하시다가 과로로 9월 9일날 돌아가셨으니까는 광복되고 24일 더 사시다가 쓰러지셨어요. 당시 선생님 2살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2달이 안 됐죠. 1월 17일날 출생했는데 그 다음에 9월 9일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좀 헷갈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이 중국 임정부 중정청사지만은 제가 태어난 것도 1944년대에 중정 임정부 중정 시절에 태어나서 저는 아버지요 어머니 고향은 다 평안북도입니다. 저는 44년대에 중국에서 출생해가지고 이쪽으로 왔어요. 그 뒤에 어머니 아버지도 고향 못 가보시고 다 돌아가셨죠. 근데 저는 고향이 정말 없는 사람인데 출생지가 저 거기다 뭐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곳이 중국 임정청사, 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이 중정청사이기 때문에 거기가 제1의 고향으로도 생각이 되고, 백범의 특히 설친 기회를 모시다 효창공원에 안장해 주셔가지고 제가 1년에 아버지 묘소를 적으면은 20번, 많으면은 30번 이상을 아버지 묘소를 1년에 가보게 되는 기회가 있어요. 이것처럼 행복을 한 것도 없어요. 고향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 묘소를 그렇게 자주 갈 수 있겠다는 것도 하나의 보람을 위로를 느끼는데, 그래서 제가 아슬아슬하게 태어났죠. 왜 아슬아슬하게 태어났느냐? 그 아버님이 나를 태어나서 볼 때가 연세가 64세였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같은 놈을 아들을 낳았어요. 왜 아들 없다가? 근데 난리 났습니까? 아버님이 자식 아들 없이 망명생활 인정문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백범이 보니까 딱 하거든. 자기는 인과 신의가 있어가지고 하나 죽었지만은 자식도 있고 처도 있고 어머니도 왔다 갔다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동암은 임정부 살림살다 하는 그야말로 비서장이래. 이 직책이 임정부의 기획 진행 기록을 하는 직책인데, 이 뒷바라지를 다 하시는 분이 아들이 없으니까는 하루는 젊은 여인이 임정부를 찾아오다가 중국 단동에서 남편은 일본 일격의 불신검문에서 잡혀가고, 이 여인은 2살하고 5살 먹은 아기를 데리고 그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타국에서 남편은 잡혀갔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 자리에서 24시간 기다릴 때 오면은 같이, 남편은 임정부 가야 된다고 해서 압록강을 건넜는데 잡혀갔으니까 24시간 길을 안 오더래. 아, 틀렸구나. 뭐 발각이 됐구나. 못 만나겠다. 애기 데리고 인력거 타고 물어 서안까지 가서 광복군 진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애기 데리고 젊은 여인이 있고 군복 입고 광복군 훈련도 가고 오고 하는데, 이걸 유심히 보던 백범 주석이 보더니 할아버지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당신 남편하고 오다가 남편 잃고 애기 데리고 왔는데 독립운동 계속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우리처럼 앞장서 하는 것도 없지만 하시는 분의 뒤에서 내줘해 주는 것도 독립운동이니, 동암 차지성 선생님 혼자 망명상을 저기 하시는데 나의 차이는 있지만 좀 도와드려서 저분이 끝까지 독립운동하도록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할 때, 우리 아버님이 연세가 62세고 우리 어머니가 29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백범이 젊은 여인을 우리 아버지한테 중매를 했죠. 행인지 불행인지 2년 후에 44년째 제가 태어나가지고 백범과 임정부들이 할아버지가 아들 낳았다고 암영을 하늘천 복복제에서 천복이라고 적어줬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고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말에 일본한테 능력대 조국을 빼앗겨서 독립운동 선열들이 타국에서 저 고생고사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실 때 태어났는데, 광복되면은 우리가 좀 광복돼가지고 좀 정식되고 그야말로 우리가 보수가 돼가지고 좀 바른 대한민국을 지켜 나가야 되나 하고 바라고 독립운동 하셨는데, 웬걸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전부 정권을 쥐어쥐고 오히려 일본 놈들이 우리 백성을 탄압했었는데, 그 친일파들이 정권 잡고 우리 백성을 계속해서 탄압해가지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여러분이 다 아시는 역사적인데, 이러다 보는데 다행히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잡으면서 독립운동 역사를 인정하셔갖고 헌법 전문을 인정하셔가지고 임정부 법정을 개정해 가신다고 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느꼈고, 노무현 대통령 전에 되시기 전까지는 저거 교류가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는 교류가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 되고는 뭐 어디 충청반에 가도 사람 많은데 내가 아무 개가 할 수는 없지만 먼 말치를 봅니다. 그래서 제 손에는 독립운동 선열의 역사를 인정해주고 선열을 제대로 모시겠다 그래서 제 왼쪽 손에는 문재인 대통령 시계가 제 차고되냐. 그런데 또 하나 오른손에 또 하나 시계가 있어요.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독립운동 선열의 역사를 인정해 주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두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 임정부의 막내로 태어난 차용전은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이 시계는 내 목숨으로 같이 가려고 각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시계는 정전은 순간이 없을 겁니다. 정지가 되면 계속 건전지 교환하면서 내 생명을 같이 연령해서 저는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여기서 이제 길을 걷어요. 제가 모자를 쓰고 있는데 제가 벗고 싶지만은 실내에서는 제가 한 10년 전에 위암으로 위를 다 떼어내거나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지고 엉망이 여기서 남한테 추억을 안 보이려고 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은 좀 용서해 주시고요. 네, 늙어갖고 머리 빠지고 남한테 보여주는 거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용서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여기 오다 보니까 여기 오니까 이렇게 노무현 냄새가 푹 나는데 여기가 조합원 제도로 운영을 하네요. 그래서 저도 나가다가 저 입회원서 해가지고 조합원 등록을 하고 싶고 이거 저 프로그램 해갖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저 해가지고 무료로 준 거인데 저도 핸드폰 뒤에는 이걸 이미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시계와 이 시계를 보면서 저는 이 두 분의 기를 받아서 제가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위가 없어서 저 아주 부드러운 것만 조금씩 자주 먹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기를 받아가지고 그 정력으로 제가 이렇게 와서 주저주저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44년생이니까 75됐죠? 지금까지는 참 박근혜 이명박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저희 아버님 백오인 사건부터 연루돼갖고 고문당해가지고 제 천적은 천추한을 갖고 있는 건 일본 놈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추적이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느냐? 광복절을 건국절로 만들겠다고는 이명박 이놈하고 이 독립운동 역사를 지우겠다고 국사교과서를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박근혜 이년 연놈들이 나한테 주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근데 아까도 영상에 보셨지만은 100번 김구를 누가 죽였어요? 싫어하게 안두희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왜 가셨어요? 이명박 요새티가 사람을 살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주적은 바뀌고 이승만이를 죽일 놈으로 내가 원한을 갖고 있지만은 그건 그때 당시 그 미국 놈들하고 왔다 하고 내 어렸을 때니까 그때는 깊이 모르고 요 근래에 와가지고 보니까는 정말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100% 뒤집고 못된 짓 하고 돈을 수백조씩 날려먹고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짓밟은 이명박 박근혜는 일본 아베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것을 현 정부가 앞으로 개선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75세인데 80세까지만 한 5년만 더 있으면 좋은 세상을 볼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붓고 80세만까지만 건강하게 있다가 하지 말려고 합니다. 오래 살으면 후손들한테 더 기회돼요. 말이 왔다 갔다 해갖고 못 배우는 말씀으로 말을 듣고 말이 좀 길어지니까 용서하시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선생님 나가시기 전에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우리 필로소피 출판사에서 처음에 임시정부 이 임종로드 4,000km를 기획할 때
이걸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저 뒤에 카메라 들고 있는 경준쌤이 이거를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저 왼쪽에 핸드폰 들고 있는 분입니다. 네. 임시정부 배지랑 광복군 배지를 쪽 몇 개를 만들어서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저도 복원을 한 거예요. 네, 그거는 실제 이 마크입니다. 저도 못 받고 있었어요. 저도 못 받다가 오늘 처음으로 경주쌤이 책 나온 지 한참 지나서. 근데 오늘 우리 차영준 선생님 오셨으니까 이 배지를 좀 가슴에 좀 달아드렸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김정은은 좀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차영준 선생님 지금 여기 한반도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다 같이 옆에다가 네. 우리는 하나에서 한반도 한반도 지도가 네. 임정부와 내가 같이 하는 백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건강하세요. 네. 그러면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몇 분만 더 청중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드신 분부터 먼저 한 두세 분 정도 듣고 한꺼번에 답변 또 할게요. 선생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 김병전 선생님이 저 몽양 아카데미 회원이고 제가 몽양 아카데미 총무를 하고 있어요. 여운영 선생님을 저 김구 선생과 여운영 선생님은 해방 이후에 양쪽의 선맥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분들이 나가기 전에 제가 그 백범 김구 기념관의 홍소연 자료실장이 계셔요. 그분을 추정을 했고 금방 나가신 저 선생님을 제가 이제 효창공원에서 많이 뵙기도 했어요. 저분 참 존경스러웠던 부분이 많았고, 그리고 제가 그 전에 그 실장을 따라서 임정 로트를 갔다 왔어요. 여기를 다녀와서 그때는 박근혜 전이었어요. 박근혜 시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슬펐어요. 가서 마음이 굉장히 슬펐어요. 그쵸?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정통성이 없다는 것에서 그 아까 그 저기 있잖아요. 천령사도 제가 갔었거든요. 그 독립 그 김원봉 선생님이 거기서 아이들을 그렇게 했대는데 중국은 그걸 지금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진즉 다 부서지고 새로 만들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는 그대로 할 건데 만약에 지금 임정 로드가 빨리빨리 안 만들어진다면 제가 그 아까 홍소연 실장님을 우리들 데리고 다녔던 그 루트를 계속 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1월달에 한 분 갔고 한 팀이 갔고 지금 2월달도 모집을 하고 있는데 한 5~6명 부족하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순간에 그 말을 PR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보주막에 제가 저기 연락처를 넘겨놓을 테니까 그 3박 4일 제가 다녀올 때 한 150 정도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바보주막에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다음에 저기 사시기 전까지라도 가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면 홍보. 괜찮습니다. 그 몽양 선생 기리는 아카데미에서 이 오마이뉴스가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직 시간이 좀 몇 달 걸릴 테니까 그 사이에라도 좀 미리 3박 4일 정도 짧게 다녀오고 싶으신 분은 바보주막에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까 가시는 길에 연락처 받아서 문의하시면 한 150만 원 안팎으로 갈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한마디만 좀 보태면은 여러분 많이들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막 가잖아요. 굉장히 험한 길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인생의 목표를 잡고 있고 버킷리스트로 잡아가지고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청년을 왜 더 공략을 했냐면은 청년들의 버킷리스트에 임정로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그 여러 루트들이 있는데 저는 그 시작점은 임장로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국을 횡단하는 코스예요. 그리고 가다 보면 내가 그 걸음을 이어보다 보면은 옆 사람들에게 갈 추천을 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걷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루트가 형성되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갈 수 있는 루트가 돼요. 지금은 대도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솔직히 다니기가 쉽진 않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계속 걸음이 이어지다 보면은, 그리고 더 고마운 건
어쨌든 지상파에서 관심을 갖고 지금 다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막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가자고 막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 관심이 많아지면 길들이 만들어지고 근데 다만 요즘에 먹고사니즘에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임시정부 100년을 정부가 막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먹고사니즘은 항상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항상 어려우니까 이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여러분들이 잘 마음을 이렇게 주변에 좀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우리가 100주년에 좀 기념될 수 있도록 저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운동하는 기대입니다. 정말 소중한 우리의 정신문화 자산이라고 보고요. 이거를 유네스코에 어떻게 보면 임정로드 4,000km를 한번 등재해보면 어떨까? 네, 유네스코에 한번 등재해보면은 정말 이게 굉장히 그 세계 문화 자산으로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고 두 번째는 정말 우리 청년들 잘하는 후손들한테 이걸 한번 영화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다큐멘터리지만은 한번 영화해 보면은 계속 이런 게 시리즈로 나갈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듣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질문 있으신 분? 네, 뭐 영화 프로젝트 이런 거는 추진하시고 장기적으로 하실 때 있으신가요? 뭐 할 수 있는 거는 있죠. 자, 뒤에 손 드신 분 계셔서 먼저 의견을 듣고, 네, 먼저 말씀하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윤이라고 합니다. 저 임정로드라고 했는데 혹시 광복군 로드도 기획하실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임정과 광복군 연계니까 네, 궁금해서. 또 궁금하신 분 있으신가요? 질문. 네네. 그냥 그 자리 말씀하세요. 아 예. 굉장히 이게 사학적인 거 저도 이제 많이 배우는데 이게 사전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 내용 준비하는 거 그런 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오케이, 또 한 분만 더 질문. 질문이랑 의견 있으신 분. 오케이, 광복군 로드하고 사전 준비입니다. 네, 고객부터. 영화부터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영화제 출품을 해보자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제작하는 입장에서 지금 시간이 한 반년 정도 흐르니까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편집을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재구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네, 힘이 닿는 데까지는 저희는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니요? 알아보시고. 네,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어서 더 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사전 준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책을 읽고 갔죠. 뭐 약상과 열단, 뭐 장강일기, 정정화 여사의 장강일기, 그리고 백범일지. 이거 그리고 또 김태빈 선생님의 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그 책을 보면서 조금 저희가 다 같이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디를 갈지 이런 거 많이 논의하면서 배웠습니다. 네,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 아까 광복군 로드에 관한 질문이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건 뭐냐면은 일단 저부터 알자는 제가 임시정부 관련해서 애국지사들 관련해서 관심은 계속 있었지만 전문가로서의 역할은 못했어요. 왜냐면 저도 말 그대로 계속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이고 제 위치에서 내가 알 수 있는 범위를 일단은 당장은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알려야겠다는 게 첫 번째였어요. 당장 우리 멤버들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서 그 임정로드를 밟는다? 여러분 아까 다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길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 의미를 알아야 되고 여기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제 스스로 이해하는 게 기본이었고 임정로드의 그 여러 유적지들을 비롯해서 나온 그 선정 기준은
저는 오직 딱 책 3가지만 중심을 두고 봤어요. 아까 우리 김혜주 기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백범일지랑 그리고 정정화 여사의 장강일기, 임종 그 로드대로의 길대로 그걸 그대로 따라갔고, 그리고 굉장히 저 이전에도 여러 일반인들이 그 현장을 다니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가 않더라고요. 왕초라는 아이디를 가신 그 선생님이 PD분이 중국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계셨고, 그분의 블로그도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결정적으로 가장 도움을 받았던 건 한성여고의 김태민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고마웠어요. 한성여고에서 문학교사를 하고 계신 분인데, 중국 이런 애국지사들의 걸음을 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최근에 이회영 선생님 관련된 책도 쓰고 박지원 선생님 관련된 책도 쓰면서 자기의 위치에서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품 추첨 퀴즈 시간인데요. 아, 네, 하나만 더 말씀하시죠. 증정. 네. 네. 진짜.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니, 갔다 오고 보니까 정말 아쉬움이 남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끝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 여러분 마지막에 저희가 충칭 연화지청사 백범계단에 서가지고 사진 찍을 때 옷 보셨어요? 제가 그때 20박 20일의 마지막 날 입은 옷이에요. 진공포장 해가지고 그 한순간을 위해서 저희가 배낭이 한 사람당 15kg에서 20kg씩이었거든요. 그 마이랑 그 와이셔츠랑 그때 처음으로 입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귀한 순간에 우리 스스로 준비한 거 좋은 옷 입고 가서 기념하고 싶었어요. 다 그랬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는 제가 그 부분은 더 연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한 청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출판사에서 준비한 경품 증정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규 씨 혹시 경품이 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필로소픽에서 나온 책들입니다. 아, 책들 뭐 별로 썩 내키지 않으시겠지만 인정로드도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 인정로드는 사세요. 인정로드는 아닙니다. 썩 내키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책 중에는 제가 낸 책도 있을 수 있어요. 팔아야 되고. 자, 일단 오늘 가장 멀리서 오신 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야, 나 정도면 진짜 멀리 오지 않았겠느냐라고 어디? 오케이, 강릉. 또 강릉 오셨습니다. 강릉 또. 저는 미국이에요, 본서가.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기 사시는 분이잖아요. 또 평택. 강릉하고 평택 중에 어디가 뭔가? 강릉이 더 멀죠? 또 강릉보다 멀다. 없죠? 아니, 어디? 아니, 라오스에 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아, 진짜요? 오케이, 라오스로 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책 한번 증정해 주시고요. 너무했다. 고르시고요. 저 책 중에 한번 고르시면 됩니다. 강릉에 양보하세요. 아니에요, 원주민이래요. 잠깐만. 강릉으로 양보하세요. 일단 하나 드리고, 네. 아, 그래요? 책을 이렇게 제가 고른 건 아니고 최재훈 이사가 줬는데 책 제목이 개소리에 대하여. 아, 네. 그리고 강릉도 한번 증정하는 걸로 괜찮겠죠? 네. 강릉에서 오신 분도 대단한 겁니다. 라오스에서 오신 분도 대단하지만.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자, 오늘 참석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분. 내가 제일 어릴 것 같다. 이렇게 딱 이렇게 아까 계셨던 것 같은데. 네, 동안 이렇게 물론 갔어요? 물론 이렇게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래. 나 정도 아니겠느냐라고 추정되시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얼굴 이렇게 살짝 가리신 분 실례지만 26세? 26세? 여기 28살. 그러니까 26세, 28세, 또 28 미치다 어수. 네, 김혜주 기자가 제일 어린 것 같은데. 실례지만 저자님 여기 27, 또 27 밑, 나는 27 미치다.
오케이, 그럼 김혜주 저자님께 물론 하나 고르시는 건가요? 하나 고를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번 골라주시죠.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책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아까 영화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맞출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확한 수립일과 장소는? 네. 정확하게 하고 장소까지. 다음 빨리.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책 골라주시죠. 정정. 네. 골라주세요. 4월 11일입니다. 4월 13일로 잘못 알려졌었는데 최근에 4월 11일이라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정정을 하셨죠. 그리고 서금 1호, 지금 현재 지명은 서금 1호, 옛 지명은 김신호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대한민국, 이것도 아까 영상을 보셨으면 맞출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틀을 마련한 독립운동가로 흘겨본다는 뜻의 호를 가진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 네, 맞습니다. 예관 신규식 선생. 네. 다음 책 고르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어디 뭐 같은 조직에서 오셨나봐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약산 김원봉 장군이 조선혁명 간부학교 3기생을 양성했던 장소는?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일단 저분이 먼저 올리신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이름이? 아니 정확하게 땡. 네. 맞습니다. 네, 전명사. 이건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1969년 박정희 정권이 또 기회가 있어요. 또 손 드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자, 박정희 정권이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 요인들의 묘가 있는 효창공원에 세운 이 탑의 이름. 아까 영상에 나왔죠? 예. 정확하게. 그냥 방공탑은 아니에요. 또 뒤에 계십니다. 방공투사 위령탑. 네, 맞습니다. 책에 보면 나오죠. 네, 다음 경봉 추첨하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아직 몇 개 더 있어요. 자, 2018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죠.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방명록에 남긴 글귀는? 네, 먼저 손 드신 분. 네네. 여성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정신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다음 책 고르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직도 좀 남았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게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 맞출 수 있을까요? 책을 빨리 찾는, 오픈북이니까 빨리 찾는 게 임자예요, 이거는. 자,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수립 이후 1945년까지 26년 동안 일제의 추적을 피해서 중국 내륙 곳곳을 항쟁을 이어갔습니다. 이때 임시정부가 옮겨다닌 전체 도시를 순서대로 읊는다. 책 빨리 찾아보세요. 책에 어딘가 있겠죠, 당연히. 자, 임시정부가 있었던 청사 순서. 어디. 보고하면 안 돼요? 손 드신 분? 크게 얘기하세요. 보고 해도 돼요? 크게. 상하이, 자식, 항저우, 난징, 창사, 광저우, 유저우, 꾸이린, 충칭.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픈북이니까 빨리 찾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책이 어딘가 답이 다 있죠. 네, 제가 잠시만 첨언하면은 9일이는 엄밀히 따지면은 아닙니다. 계림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저희 루트에서 제가 김원봉 장군에 대한 개인적인 흠모 때문에 조선의용대 본부 자리인데 넣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루트로 해가지고 왔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약간 틀렸지만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는 어디입니까? 손 드신, 맞습니다. 정답. 김구 선생님이 암살당한 경교장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청사였죠. 그거는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강북 삼성병원 강북에 가면 그 병원 앞에 지금도 복원이 돼 있죠. 제가 서울시청 출입기자 할 때 이게 복원됐다고 해서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요. 직접 가보면 그 책에도 나오고 영상에도 나오는데 그 구멍이 뚫려 있죠.
그 창문에 당시에 이제 안비가 총으로 쏴서 김구 선생님의 몸을 관통해서 총알이 지나갔던 그 구멍이 총알 구멍이 지금도 창문에 그대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주말이라도 시간 되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질문이네요. 아 이거 참 이번에 임정로드 전체기 상품입니다. 이거 참 이것도 누가 스피드 퀴즈 같은 건데 누가 빨리 말. 임정로드 4,000km를 출간한 출판사 이름은 빨리. 예. 네 맞습니다. 필로소피 출판사입니다. 오늘 책 안 샀죠 아직?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까지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저자님 소감 한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걸 거꾸로 갈까요? 제가 먼저 가면 안 될까요?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주말에 이 귀한 시간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다들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다 몇몇은 다 모르지만 정말 고마운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두 분이 계셔가지고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책에 보면은 윤봉길 의사 마지막에 제가 가나자와에서 윤의사 유해한 취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그냥 주차장이에요. 근데 그 주차장에 제가 갔을 때 너무 헛헛했는데 그거를 제가 그 밤에 10시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 다음날 그냥 이렇게 이제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취재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누군가 이상한 짓을 해놨어요. 책 한번 보실래요? 책 보시면 그 하얀색 벽에 보이세요 혹시? 제가 327페이지. 327페이지입니다. 책 있으면 펴세요. 327페이지. 참 이분도 참 대단하신 게 그냥 흰색 벽이었는데 그 흰색 벽에다가 무슨 짓을 했냐? 윤의사의 마지막 걸음이잖아요. 거기다 윤의사 얼굴을 그냥 그래피티로 그려버렸어요. 실제는 없어요. 없는데 혼자 그 새벽에 그걸 그려놓으시더라고요. 저기 계세요. 레오다부님이라고 애국 기사들의 얼굴을 그래피티로 하고 계신 분이에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거를 약간 듣고 이렇게 말까지 할 건 없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크루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 말고도 이제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저희는 이제 그래피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피규어를 또 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음악을 또 만드는 분들. 참고로 김구 선생 피규어 만들었습니다. 우리 김경진 씨가 소장하고 있는데. 예. 그쵸, 어떻게 저희랑 같이 만든 건지. 활동하시는 분이고요. 저희는 젊은 친구들이 그 독립운동가들의 이미지나 이런 역사 같은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좀 젊은 느낌으로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 참 장한 청년들이 많아요. 자, 우리 최한솔 씨부터, 최한솔 조자님부터 간단하게 오늘 이렇게 이왕 상영회와 북콘서트가 끝났는데 소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정로드가 워낙 이게 방대하고 긴 그 루트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가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갔던 곳 중에 딱 한 곳을 골라서 추천을 한다면 뭐 가장 인상적이고 가볼 만하다고 생각되는 곳 한 곳씩을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과 함께 오늘 마지막 소감까지 말씀해 주세요. 제일 인상 깊었던 곳은 되게 많아가지고 다 말 못하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데는 그 자싱에서 김구 선생님이 이제 피난해 계셨던 곳에 저희가 피신했을 때 그곳을 저희가 못 갔어요. 그때 이제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아쉽고, 수리 중이어서 안에를 저희가 들어가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같이 갔던 날, 그 전날에 김혜주 기자님하고 김종훈 기자님께서 다녀오셨는데, 저랑 이제 규진 기자님은 이제 그때 사정이 있어서 못 갔는데, 그 다음날 4명이 같이 갔는데 그날부터 딱 공사가 시작돼서 저희가 촬영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게 너무 저는 아쉬워서 다시 한번 가보고 싶고. 자싱에 있는 김구 선생 피난처. 네, 저희 그리고 이곳에 이렇게 와주신 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오셨겠지만 저 같으면 그냥 뭐 책 사서 읽고 그냥 말았을 텐데, 진짜 소중한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온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이 시대에 진정한 외국인이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배우고 이번 이런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돼서 진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인. 되게 애국자라고 하는데 애국인이라고 하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진짜 많이 부족한 저희 영상이나 책 이렇게 너무 잘 봐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영상을 이렇게 다시 보면서 그때 그 감동이 현재 나에게 남아있나라고 했을 때 그렇게 지금 그 감동을 또 제가 잊고 살았던 걸 다시 느꼈거든요. 근데 오늘 딱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동기부여 받아서 이번 해 100주년을 맞아서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임정로드의 여행이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더 어떻게 해갈지 동기부여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도 또 추천해드리자면 저도 물론 다 좋았지만 일단 첫 시작으로 상해부터 우리 진짜 처음 시작된 곳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기분은 진짜 어떻게 뭐라 설명드리기가 그런데 그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우리가 발걸음이 닿을 때 뭐라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밑으로 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쉽게 갈 수 있고, 네, 저는 추천할 곳이 청년사에 갔을 때 마치 그냥 이제 뭔가 생각이 되게 많이 뭔가 기다렸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네, 우리가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추천해볼 만한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책 많이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2019년에는 임정 투어가 대세가 되길 이렇게, 그리고 제가 셀카를 찍는 걸 되게 좋아하고 여기서 한번 찍을까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한번 찍을까요? 셀카 어떻게 한번 셀카 들어주세요. 우리 밀어. 하나, 둘, 감사합니다. 엄청나겠죠. 자, 마지막으로 김종훈 저자님. 네. 여러분 이 귀한 토요일 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 대한민국 100주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이 알려주시고 더 걸음해 주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걸으면 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김종훈 4,000km 북극